우리가 무조건 하면 돈 됩니까? 이 부동산의 속성을 모르고 무조건 하기 때문에요. 철저히 알아야만이 소유권이 넘어오는지 또는 내가 물을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학력 학질자 소액임차에는 이걸 뭔 내용인지 모르면요 깝깝하거든요. 여러분께서 언제나 경비 처음 시작은요 가르마를 잘 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죽박죽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헤매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지금 보면은 주거용 그리고 뭐예요? 토지, 이걸 나누셔야 되거든요. 이걸 같이 권리부서 하니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낙찰 받는데 해야 될 공부, 토지 낙찰 받을 때 해야 될 공부 완전히 나눠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토지 위주로 할 거야 그럴 때는 이쪽 공부할 필요 없어요. 아시어요? 뭔 말이? 근데 경매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알아요. 쉽게 말해서 이 주거용 부동산 대표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등들 얘기하죠. 여기에는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4대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 중에 대부분 경매하시는 분들 속성이 그러거든요. 열심히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또는 유튜브 보면서 블로그 보면서. 그래도 체계를 못 잡아요. 그래서 그리고 기존에 좀 들으신 분들은 수준 높은 질문,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 가져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물건에 있어서 말소기능 원리 제일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소. 아주 많이 말 많이 하는데 말소의 대체 무엇이요? 그러면 이 물건에서 말소 기준은 뭐예요? 해서 이 말소 기준 먼저 있는 것은 인수하고 이 말소 나중에 있는 것은 다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주의를 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소 기준권을 대체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그냥 편의상 사용하는 단순한 용어인지 아니면 어떤 것에 근거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차차 알아보게요. 매일 마음대로 하면서 그죠? 생활에 구속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면서 수입도 낼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경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경매를 우리가 무조건 하면 돈 됩니까? 보증금을 날리는 사람들 더 많더라고요. 왜? 이 부동산의 속성을 모르고 무조건 하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서요 이게 말소 기준 걸리면은 이 사람 대항이 있어 없어요? 이게 말소 기준 걸리면 둘 다 대항이 있죠. 그럼 어떤 게 말소 기준 걸려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렇게 달달 내었죠. 근저당, 저당, 감료, 압류, 담보가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이제 좀 벗어나야 될 때 안 됐어요. 그건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고 우리는 보다 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갑니까? 유학을 가고? 아니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이 말소 기준과는 용에 딱 고차가 돼 있어요. 그럼 하나 봅시다. 이 근저당이 만약 여기에 잘 들어요. 이 A가 가처분, A가 근저당, B가 근저당이라 칩시다. 그럼 돈은 얘 먼저 줍니까? A 먼저 줍니까? 얘 맞냐? 예를 들어서 1억에 낙찰했다 치. 그럼 이 돈은 A 줘, B 줘? A한테 줘, B한테 줘? 요 1억 가처분해놓은 A한테 줍니까? 근저당보다 빠른 B한테 줍니까? B한테 줘? 그러면 가처분을 왜 놨어? 이 가처분 효력은 순위 보존이라니까. 뭐예요? 순위 보존. 이렇게 예를 들어 공원에 가면 줄 서 있죠? 그 순위 보존 나 대신 줄 서 있는 사람이라고.
따라서 이 경우 말소 기준물리도 가처분 배당도 B가 먼저 받는다. A가 먼저. 그래서 이 말소 기준을 먼저 철저히 알아야만이 소유권이 넘어오는지 또는 내가 물을 돈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물건들은 누가 입찰을 쉽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입찰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소에 달달 애우지 말고 근저당 저당 감료 압류 담보 가등기는 말소에 이렇게 애우지 말고 원리를 터득하자는 거예요. 뭔 알겠어요? 주거용 할 때 말소 기준 두 번째 뭐예요? 대항력. 세 번째 뭐예요? 확정일자. 네 번째 뭐예요? 소액 임차인. 그 첫째는 말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여러분께서 공부요 찐나게 해놓고요 실무에 제대로 하나도 적용 못하면 지금 현재 이것이 경매 교육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거용에 있어서는요 이건 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 개념적인 먼저 아세요. 이건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나오는 일단 큰 글을 먼저 그리고 가자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토지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토지에는 말소 기준권이 없습니다. 잠깐 한번 봐볼까요? 한번 봅시다. 토지에서 한번 많이 떨어진 거는 보게요. 여기 보면 뭐 4억짜리가 막 1억 5천 간혹 이렇게 말소 기준 나오죠. 토지는 이거 무시하라고. 왜냐하면은 대항력 임차가 없기 때문에 말소 기준 토지 할 때 말소 보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말소 기준가 없어요. 엄밀히 하면서 말소 기준 어디에서만 있다? 이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이 주거용 부동산에서 이 여기 하나 근거를 하 이것은 주임법이 이것은 어디냐면은 민사 어디예요? 집행법에 그 근거를 두고 집이 어디서 나왔나를 보자고. 아셨어요? 이 대항력 확정일자 소액 임차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이 나가지고 이 대항력에서 조금 애매한 건 무조건 임차인 위주예요.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 그리고 소액 임차는 어디에 나온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한다라는 거. 그러나 말소 기준 권리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점 찾아 안 나와요. 그럼 어디서 나오면 민사집행법 91조에 나옵니다. 이것은 주임법 3조에 있고 이것도 3조에 있고 이것은 8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알아놓으면요. 여러분께서 공부하는데 뿌리를 내리고 안 그러면요. 부평점에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자리를 못 잡고 헤매요. 그래서 이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다세대, 빌라, 단독, 다가택 낙찰 때는 이 네 가지를 명심하셨는데 출처는 말소 기준 권리는 민사집행법 91조에 근거한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항력 확정일자 소액 임차에는 주임법에 근거한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여기에서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이 대항력이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다시 낙찰 받을 때 전부라 해도 가능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액 임차 이걸 뭔 내용인지 모르면요 깝깝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액 임차에게는 낙찰된 금이 제일 먼저 줘야 하는데 이 소액 임차에 해당돼.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추세요. 앞으로 아셨어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와 말소 기준은 중요한 내용만 추려드리겠습니다.